오늘도 인정욕구에 충실했던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마왕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인정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란 책을 참고했고요. 뼈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잔뼈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인정을 받거나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보편적인 인간 이론에서는 인정 욕구를 인간에게 빌트인 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있는데요. 매슬로우는 인간에게 존경과 자존의 욕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존경까지 양분으로 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을 쓴 정도현 정신분석가도 남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는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 계속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인정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상세히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여타 수많은 욕구처럼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삶에서 필수입니다. 그저 잠을 과하게 자거나 자기 분량을 넘는 식사를 하는 게 개인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인정 욕구도 과해서 스스로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앞서 존경과 자존의 욕구라고 한 것처럼 타인의 인정과 개인의 자존감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지나침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지은 오타 하지메 씨는 인정 욕구 자체가 아니라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이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박은 특정 방향으로만 생각하거나 행동하려는 충동이 강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출근하는 길에 문이 제대로 잠겨졌나? 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은 저 사람 또는 모임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동기가 강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하 인정 강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강박에 빠진 사람들은 보통 5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모든 상황을 쉽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주변에서 혀를 차는 소리나 해코지하는 소리를 들으면 혹시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의식 과잉 또는 자아 관여가 높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기대에 응하고 싶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곤 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행동 기준을 들이댄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없는 거죠. 모두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말해줘도 아니야, 난 좀 더 잘해야 돼 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기준을 쉽게 낮추지 못하는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생각과 행동이 가볍지 않은 부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인정 강박이 있는 분들 뒤에는 책임감, 성실함, 배려심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바로 전에 이야기한 생각과 행동이 가볍지 않은 사람과 일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완벽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노력하면 성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족시켜 왔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나 수험, 취직 등에서 어릴 때부터 노력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성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어릴 적부터 노력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 왔다면 세상에 이런 면을 접할 때 매우 당황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낮추는 데 익숙하지 않아 그만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존심이 셉니다. 나름의 고집이 있는데요. 두세 번째 특징인 성실과 완벽주의를 보이는 사람들과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자존심이 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존감과 깊이 연결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곤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5가지 특징을 지닌 성격이 원인이라서 어떤 사람이 인정 강박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정 강박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모습이 요 5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인정 욕구의 강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정 강박의 단계로 들어갈까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인지된 기대, 자기 효능감, 문제의 중요성, 요 3가지입니다.
인지된 기대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기대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내게 가지는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기대하는 내용과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제게 어떤 기대를 얼마나 가지실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인지된 기대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어떤 업무나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상사가 기획서 초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을 때 나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라 빨리 만들 자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겁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업무나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인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도 포함합니다. 등록금을 혼자서 메꿔야 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노린다면 학점의 20%를 차지하는 팀 프로젝트는 그에게 매우 중요하겠지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된 기대에서 자기 효능감을 뺀 값에 문제의 중요성을 곱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지된 기대와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클수록 문제가 중요할수록 인정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인지된 기대가 크더라도 자기 효능감이 높고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럴 가능성은 적어지는 거죠. 인정 강박으로 이끄는 세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치자면 인정 강박에 빠진 5가지 모습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인정 강박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아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연기하는 것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진짜 이미지 또는 자신과 잘 어울려서 지냅니다. 안타깝게도 인정 강박이 있다면 진짜 자신을 원하지만 만들어진 이미지를 지키는 것을 주로 선택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일부러 자기 평가를 낮추는 자기 불구화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해 강박적으로 눈치를 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도 하죠. 그동안 쌓은 인정과 평판을 놓칠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인정 강박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만들어진 이미지가 자기 본래의 모습과 다르다는 걸 알고 그로 인해 피곤하고 불쾌해하지만 행동은 반대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거꾸로 자기를 그 이미지에 맞추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인정 강박에 빠져 있는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점을 아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영상 초반에서처럼 자기가 인정 욕구의 강박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사는 사람도 있는걸요. 타인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차리곤 합니다. 직장인이 퇴사, 자살, 과로사를 하거나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번아웃에 빠지는 결과 말이죠.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은 미묘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를 과소평가하지만 과대평가하기에도 확실한 원인으로 여기기는 직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책에서는 이에 대해 인정 강박이 찰나에도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 미묘한 작용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기업에서의 결과까지 미친다는 점이 이 책의 특별한 주장입니다. 가령 인정 강박으로 번아웃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나 주변 동료 등 직업적 타자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강박적 사고와 행동의 결과로 번아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경우 스스로 부담의 위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희망 강등 제도와 어느 정도 해소 후 다시 진급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칭찬에는 다소 이 강박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에 칭찬을 하는 동시에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 등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핵심만 대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더 자세한 잔뼈를 알고 싶다면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